강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몹시 부드러운 말투로 애견인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우리의 강아지 강씨. 그의 솔루션은 대부분 강아지의 문제보다는 사실상 보호자를 교육하여 함께 해결하기 때문에 항상 친절한 말투를 유지하며 상대방을 위한 조언을 제공하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늘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그의 얼굴도 이따금 험악해지는 경우가 종종 포착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개통령을 열받게 한 레전드 사건을 소개합니다. 강영욱 분노 중 역대급에 속했던 이 사건은 어떤 애견인이 보더라도 열받을 수밖에 없었던 일화였는데요. 때는 한 방송사의 촬영팀이 강훈련사의 집으로 인터뷰를 하러 온 날이었습니다. 보통 촬영을 오면 단순 인터뷰를 하더라도 촬영팀이 열댓 명 정도는 오기 때문에 집안이 금세 정신이 없어진다는데요. 한 사람 들어오자 당시 방에 있던 강영욱의 반려견 다오리가 눈 깜짝할 새 사람들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다오리가 반기며 다가가자 이내 발로 차버릴 듯한 제스처를 취했는데요. 이를 본 우리의 강아지 강씨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강호동 강씨로 빙의되어 바로 멱살을 잡고 들어올려 버렸죠. 특히나 다오리는 당시 강영욱이 가장 애틋하게 생각하는 반려견이었기 때문에 그의 분노 수치는 가히 역대급일 수밖에 없었죠. 당시엔 몰랐지만 이 무개념 행동을 했던 사람은 알고 보니 촬영팀의 총책임자인 PD였다고 합니다. 10분 뒤 촬영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모두 철수하라고 말했던 그는 나중에 다시 촬영을 하긴 했지만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후 강영욱은 집에 촬영을 오는 모든 스태프들에게 엄격하고 명확한 규칙을 정했다고 합니다. 평소 강아지가 있는 집에 사람이 방문을 하면 그 강아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들어올리거나 이곳저곳 만지는 등의 행위 또한 비매너일 수 있다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위협까지 가했으니 이건 뭐 말 다 했던 사건이었죠. 그런데 사실 멱살 사건 이전에도 강영욱을 열받게 했던 사례들은 이미 종종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빡침에 속했던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보더콜리 코비와 담비 편의 보호자였습니다. 강훈련사가 무릎까지 꿇고 한 가지 방법을 간곡히 부탁했으나 보호자가 성의 없는 태도와 함께 이를 거절하고 결국 솔루션을 포기했었던 일화였죠. 이야기는 보호자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코비라는 보더콜리 반려견의 보호자는 점점 심해지는 폭력적인 공격성이 걱정거리라며 개는 훌륭하다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강영욱과 제작진은 보호자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사연에는 없었던 또 다른 보더콜리 아기견 담비가 한 집에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 우선 보더콜리라는 종은 활동성이 매우 높아 하루 2시간 이상 산책을 시켜줘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데요. 해당 에피소드의 보호자들이 코비와 산책을 시켜주는 것은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 번 남짓이었기에 하나둘 쌓인 스트레스가 폭력적인 성향으로 분출되고 있었던 것인데 이 상황에서 아기견을 입양했으니 스트레스 해소 타겟이 담비에게로 바뀐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이 담비가 너무 어릴 때 입양되어 사람이 아닌 코비를 어미처럼 따르게 된 건데요. 담비가 이대로 성장한다면 소통과 훈련이 불가능해지는 동시에 코비의 폭력적인 성향을 닮아갈 가능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강영욱은 이러한 상황을 한눈에 알아보았고 보호자에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정말 진지한 태도로 무릎까지 꿇고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담비를 파양시키고 온전히 사랑받으며 자랄 만한 다른 곳으로 보내줄 순 없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는 무릎 꿇은 강영욱을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담비와 정이 들었다는 이유로 거부했는데요. 이에 강영욱은 코비만을 훈련시킬 것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보호자 측은 버젓이 코비와 담비 두 마리를 함께 강영욱 앞으로 데려왔고 딸 보호자가 코비의 공격성이 조금 줄어든 것 같다 말하자마자 코비가 담비를 물어버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강영욱은 두 마리의 개가 사이 좋아지도록 만드는 훈련이나 행동 교정 방법은 없다는 결론으로 코비와 담비를 서로 갈라놓아 각자 개별적인 존재임을 인식하는 방향의 훈련을 진행했으나 보호자들은 이마저도 따르지 않았는데요. 아이들이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기대한 것이라며 강영욱의 솔루션을 수차례에 걸쳐 무시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오랫동안 인간과 살더라도 개는 개일 뿐 인간이 아니죠. 보더콜리의 특성을 간과한 채 두 마리의 개에게 형제처럼 지내길 바라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일 뿐입니다. 인간 편의적으로 개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은 강아지 강씨가 늘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물론 보호자들이 몰라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치더라도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다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해결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했죠. 애당초 폭력적 성향이 심한 반려견이라는 문제에서 그 사이 다른 강아지를 데려와서는 새로운 문제로 만들어버린 것으로 모자라 시종일관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결론적으로 훈련을 포기한 셈이 되어버려 강영욱과 이를 지켜본 대중들이 깊은 빡침을 함께 했습니다. 방송 직후 시청자들의 비판적 반응은 당연히 거셌는데 보호자에 대한 조사까지 했던 일부 네티즌들은 과거 상습적으로 반려동물을 유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영욱은 보호자들이 큰 용기를 가지고 촬영을 허락했고 그만큼 반려견을 사랑하기에 가능한 것이며 사랑하는 방법의 차이일 뿐 다 같은 마음을 가진 애견인이었다 라며 우회적으로 보호자 모녀를 두둔해 주었는데요. 시간이 지나 제보를 통해 전해진 근황에서는 보호자들이 마침내 담비의 파양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강영욱의 훈련 개념은 애완견의 문제는 곧 보호자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잘 모르는 보호자를 탓하고 비판하기보단 보호자가 가졌던 나름의 진심을 이해하여 끈질기게 상대하고 설득도 하며 보호자와 반려견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개훈련 외의 타방송 고정 출연을 최대한 자제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강훈련사에게 유료 훈련 의뢰가 들어오는 애완견들은 방송에서 나오는 개들보다 훨씬 상태가 나쁘고 위험하며
그만큼 훈련에 투자할 시간도 길다고 하는데요. 물어서 사람 병원 신세 만드는 건 기본일 정도고 나쁜 버릇을 없애는데 몇 달은 걸리거나 최악의 경우 그 개의 평생을 교육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할 만큼 심각한 케이스가 많다고 합니다. 고생이 정말 많겠군요. 강형욱의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자주 나오는 말이 강아지를 고치려고 불러왔더니 보호자들을 고치고 있더라입니다. 때론 팩트폭력 수준의 지적을 하고 희대의 연기력과 개드립도 쳐가며 보호자의 이해를 돕는 모습에 논쟁적이며 호불호가 심한 반려동물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 강형욱도 강아지가 아닌 사람인지라 빡치기도 하고 멱살크리를 시전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올바른 애견 문화를 위해 이곳저곳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강아지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준 인물인 강아지 강씨, 그의 앞길을 응원하며 이번 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